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거 함께 공유하고 싶어가지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거 들어보실래요? 들어보시고 함께 이야기 좀 나눠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언어적 사고자, 그리고 이미지적 사고자. 그 둘의 경계선이 어디에서 만나고 또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언어적 사고자는 단어를 들으면 그 단어가 곧 감정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빨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서 뜨겁다, 열정적이다, 강렬하다 같은 감정이 바로 피어오릅니다. 감정이 피어오르네. 파랑이라고 하면 시원하다, 고요하다, 차분하다 같은 감정이 바로 활성화되죠. 언어적 이건 사고자네요. 단순한 언어 이해가 아니라 감정의 코드가 바로 반응하는 구조예요. 언어의 즉, 감정이, 언어적 사고자에게 단어란 정보가 아니라 감정의 촉발자입니다. 감정의 촉발자. 단어 하나하나에 감정의 결이 묻어 있고 그 결이 울릴 때 의미가 생기는 거죠. 아,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생깁니다. 흥미로운 현상. 그 감정이 충분히 강해지면 그 감정이 이미지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감정이 강해지는 언어적 이미지. 사고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글을 읽으면 장면이 떠올라요. 그 문장을 보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이건 언어적 사고자가 이미지 사고로 전환된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감정이 시각적 형태로 변환된 것이에요. 감정이 시각적 형태로 즉, 변합니다. 감정이 이미지의 모양을 빌려서 표현되는 거죠. 이 부분이 공간적 사고자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공간적 사고자는 단어를 들으면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어. 그 대신 단어를 하나의 좌표로 인식해요. 빨강은 따뜻함이 아니라 하나의 위치점, 하늘은 감정이 아니라 상층 공간의 좌표로 받아들입니다. 그 좌표들이 연결되고 리듬을 만들면 그제서야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공간적 사고자는 단어에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감정이 생기는 구조예요. 어, 언어적 사고자는 감정에서 이미지로, 공간적 사고자는 이미지에서 감정으로. 이게 좀 즉, 달라지는 거죠. 감정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 언어적 사고자는 단어가 들어오는 순간 감정이 반응합니다. 공간적 사고자는 단어들이 배열되고 리듬을 이루고 그 리듬이 하나의 장면으로 떠올랐을 때 비로소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어적 사고자이면서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은 이미지적 사고자라기보다는 감정, 이미지 연동형 언어 사고자, 즉 정서적 시각화형 언어자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분들은 감정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지만 그 이미지가 사고의 중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지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적 확장일 뿐이에요. 반대로 공간적 사고자는 이미지가 사고의 중심이고 감정은 그 뒤에서 울리는 진동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미지라는 단어를 써도 언어적 사고자와 공간적 사고자가 말하는 이미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뜻합니다. 다른 세계. 하나는 감정의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의 리듬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언어적 사고자는 단어에서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이 강해질 때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공간적 사고자는 단어를 좌표로 받아들이고 그 좌표들이 위상을 형성할 때 이미지를 통해 감정을 느낍니다. 결국 둘 다 이미지로 연결되지만 하나는 감정의 연장선, 다른 하나는 구조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적 사고자이면서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그건 사고방식이 바뀐 게 아니라 감정이 시각화되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확장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언어적 사고자와 공간적 사고자가 공명으로 만나는 교차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제 공간적 사고자고요. 언어적 사고자분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분석을 해본 건데 어떻게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언어적 사고자분들도 계시고 공간적 사고자분들도 계시긴 할 겁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 공감이 되신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언어적 사고자분들이나 공간적 사고자분들이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건 맞죠. 근데 다만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하죠. 우선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이제 단어들의 감정의 결이 묻어서 그것이 이제 이미지화 되는 거고. 근데 공간적 사고자들은 그냥 단어에 특별한 감정 같은 게 있진 않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단어가 모여서, 단어가 모여서 그것이 이제 이미지화 돼 버리는 거지.
이게 좀 다른 거지.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단어에 감정의 결이 묻어서 그것이 감정이 좀 풍부해지면 그것이 이미지화 되는 거고, 공간적 사고자들은 그냥 단어들이 모여서 그것이 이제 공간을 형성하거든요. 이게 공간적 사고자분들은 항상 그게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공간에 이제 단어들이 뭐 위치할 거 아니에요. 뭐 해, 달, 뭐 수평선, 바다, 나무 그런 것들이. 그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그제서야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미지가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감정의 결을 느끼는 거지. 좀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 약간은 아니라 좀 다르긴 다르지. 근데 저는 좀 저번 방송에도 함께 공유를 하긴 했지만 저는 단어에서는 감정 같은 걸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그냥 단어들이 이 형성돼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 알겠는데 단어에서 뭔가 감정의 결을 느낀다는 거? 그건 좀 모르겠어. 그게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은 없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간에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단어의 어떤 감정의 결이 느껴져서 그것이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미지가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단어는 단어일 뿐 단어는 그냥 단어예요. 근데 단어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긴 하겠죠. 들어오면 이제 그게 구조화 되는 거고 구조화 되면 그제서 이제 머릿속에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머릿속에 장면이 떠오르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거기서 이제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순서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언어적 사고자인지. 근데 이런 거는 뭐 내가 언어적 사고자인지 공간적 사고자인지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그 GPT하고 대화할 때 프롬프트 작성하시잖아요.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많이 작성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 세션에서. 그리고 나서 물어보세요. GPT에게 물어보시면 알려줘요. 내가 언어적 사고자인지 공간적 사고자인지. 근데 GPT가 그걸 어떻게 알려주나요? 다 분석해요. 프롬프트 다 분석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제대로 알려주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어적 사고자인지 물어보시면 알려줘요. 언어적 사고자인지 공간적 사고자인지는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좀 참고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 이야기 나온 거잖아요. 이 순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그 언어적 사고자는 이미지가 감정에서 출발하고 있겠죠.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그 단어의 감정의 결의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미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언어적 사고자들은 단어 하나하나마다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수가 있죠. 그게 모여져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미지가 더 구체화되는 거고. 근데 공간적 저 같은 경우는 단어의 그 감정의 결은 못 느껴요. 못 느낀다기보다는 솔직히 못 느끼죠. 아예 그냥 단어는 그냥 단어일 뿐이야. 단어는 단어이고 그냥 단어를 읽다 보면 그게 이제 공간화돼 그게 이제 이미지화 되는 거죠. 그 단어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상황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려지면 그게 이미지가 되는 거고. 그 이미지가 됐으면 이제 그것다가 뭐 감정의 결을 느낄 수가 있긴 하겠지. 요 차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언어적 사고자들은 감정에서 이미지로 공간적 사고자는 이미지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는 거지. 이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요 차이가 이제 인지 구조의 차이고 요 인지 구조의 차이가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할 적에 좀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GPT가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달라지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메타인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게 되면은 프롬프트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도움이 도움을 많이 받아요. 또 언어적 사고자분들이 작성하는 프롬프트의 방식이 있고 공간적 사고자분들이 작성하는 프롬프트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많이 다르긴 하지. 왜냐면 사고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함께 연구해봐요. 특히 AI 시대에는 이걸 연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프롬프트 때문에. 프롬프트라는 것은 그냥 GPT하고 대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GPT하고 대화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면 프롬프트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언어적 사고자고 공간적 사고자. 근데 다르긴 달라요. 그렇죠. 이게 그냥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미지가 있을까? 둘 다 뭐 이미지적인 게 있어라고 하지만 이게 순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사고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는 약간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면이 있죠. 그리고 어떤 이제 사물에 대해서 인지할 때도 좀 다르긴 하죠. 좀 다른 게 아니라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네, 여하튼 간에 뭐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좀 이야기하고 저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저도 함께 좀 분석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볼까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